깊은 밤, 도심 한복판의 대형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다.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 대부분의 차들이 잠든 이곳에 한 대의 고급 세단이 조용히 들어선다. 주차장 관리실에 앉아있던 경비원 박철수는 모니터 속 차량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65의 나이, 이곳에서 일한 지 어언 10년째. 수많은 차들을 봐왔지만 저 차는 유독 그의 시선을 붙든다. 밤 11시.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주차하는 검은색 세단. 차에서 내리는 젊은 남자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다. 깔끔한 정장 대신 낡은 후드티와 청바지, 얼굴을 가리는 야구 모자. 그리고 손에 든 큰 가방 하나. 또 왔네. 박철수는 중얼거리며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이 청년의 방문. 처음에는 단순히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고급차를 타고 오면서 옷차림은 왜 저렇게 허름한가. 주차하고 나면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지는 뒷모습. 그리고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패턴. 무언가 숨기는 듯한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청년은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간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잠깐 드러난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나이, 단정한 이목구비. 하지만 그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다. 박철수는 문득 궁금해진다. 저 청년은 매일 밤 어디로 가는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까?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11시 정각, 검은 세단이 들어서고 청년이 내린다. 이번엔 가방이 더 커 보인다.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어깨에 맨 청년은 여전히 주위를 살피며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박철수는 무심코 CCTV 화면을 확대한다. 청년이 사라진 방향은 이면도로 쪽. 그곳엔 오래된 상가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이 이어져 있다.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어둡고 쓸쓸한 동네.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거야? 호기심이 커져간다. 하지만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 박철수는 그저 모니터만 바라볼 뿐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청년의 패턴은 변함없다. 밤 11시 도착, 새벽 2시 귀가. 어떤 날은 가방이 가득 차 있고 돌아올 땐 비어 있다. 무언가를 전달하고 오는 게 분명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철수는 대담한 결심을 한다. 오늘은 꼭 따라가 보리라. 청년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리라. 11시가 되자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나타난다. 청년이 차에서 내리고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걸어간다.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관리실 문을 연다. 윤대리,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젊은 동료에게 말을 남기고 박철수는 재빨리 밖으로 나간다. 이미 청년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는 서둘러 뒤를 따른다. 골목길로 접어든 청년. 가로등도 드문 어두운 길. 박철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뒤를 밟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마치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청년은 낡은 상가 건물 사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다. 박철수는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본다. 청년이 멈춘 곳은 버려진 건물의 처마 밑. 그곳엔 박철수의 눈이 커진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인형들. 5, 6명 정도. 모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길바닥에 앉아 있다. 노숙자들이다. 청년은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 가방에서 꺼내는 것은 도시락 상자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 담긴 도시락들. 오늘도 왔구나, 형씨. 한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하나씩 꺼낸다. 박철수는 숨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본다. 청년의 손놀림은 능숙하다. 도시락과 함께 비닐봉지도 꺼낸다. 속옷, 양말, 핫팩 같은 생필품들. 노숙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받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올게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명령하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친구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박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도 매일 밤 이곳을 찾아와 노숙자들을 돌보다니.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청년은 마지막 도시락까지 나눠주고 일어선다. 빈 가방을 메고 돌아서는데 문득 멈춘다. 무언가를 느낀 듯 뒤를 돌아본다. 박철수는 황급히 몸을 숨긴다. 잠시 침묵.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긴다.
박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들키지 않았다. 청년이 사라진 후 박철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는다.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른다. 5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저런 젊은이는 처음이다. 관리실로 돌아온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모니터 속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저 청년은 누구일까? 왜 저런 일을 하는 걸까? 무엇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 새벽 2시. 청년이 돌아온다. 빈 가방을 든 채 여전히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차에 오르기 전 청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얼굴에 스치는 표정. 박철수는 모니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슬픔과 결의가 섞인 복잡한 감정.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박철수는 청년이 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내일 밤에도 청년은 올 것이다. 모레도, 글피도. 그리고 그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이 신비로운 청년의 비밀을. 일주일이 더 지났다. 박철수는 매일 밤 청년을 관찰한다. 이제는 따라가지 않아도 안다. 청년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의문은 더 깊어진다. 왜 저 청년은 저런 일을 하는가? 박철수는 청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인터넷을 뒤진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다. 그러던 중 박철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청년이 주차하는 빌딩. 그곳은 대형 물류 회사의 본사다. 혹시 저 청년이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박철수는 빌딩 로비에 들른다. 경비원들끼리 아는 사이라 어렵지 않다. 커피를 나눠 마시며 자연스럽게 묻는다. 요즘 밤늦게 출근하는 젊은 직원 있어요? 검은 세단 타고 다니는. 아, 그거? 강상무님 아들이에요. 강민준이라고. 동료 경비원의 대답에 박철수는 눈이 커진다. 상무님 아들이요? 네. 신경영 그룹 계열사잖아요. 여기. 그 그룹 회장님이 강상무님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뻘 되는 거죠. 회장님한테. 박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재벌가의 자제. 그런 사람이 매일 밤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돌린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친구,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요. 회사엔 거의 안 나오던데. 명의만 있다고 들었어요. 상무님도 은퇴하시고 아들도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뭐. 그럼 뭐 하며 사는 거예요? 동료 경비원은 어깨를 으쓱한다. 모르죠. 재벌 자제들은 우리가 뭘 알겠어요. 놀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안다. 강민주는 놀고 먹지 않는다. 매일 밤 누구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선행을 베푼다. 그날 밤 박철수는 강민준을 유심히 관찰한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본다. 재벌 2세. 그런데 왜 저렇게 겸손한가? 왜 저렇게 조심스러운가? 강민준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주차장을 나선다. 박철수는 문득 용기를 낸다. 오늘은 말을 걸어보리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강민준의 걸음은 빠르다. 박철수가 관리실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후다. 그는 아쉬움을 삼키며 돌아선다. 새벽, 강민준이 돌아온다. 평소보다 좀 더 지쳐 보이는 얼굴. 차에 오르려는데 박철수가 다가간다. 저기요. 강민준이 놀라 돌아본다. 경계하는 눈빛. 네. 저 주차장 경비원입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주차장 구석의 벤치에 앉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친다. 무슨 일이시죠?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따라가 봤습니다. 젊은 양반이 매일 밤 어디 가시길래. 강민준의 표정이 굳는다. 들킨 것이다. 박철수는 급히 손을 내젓는다. 오해 마세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궁금해서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침묵이 흐른다. 강민준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연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박철수는 귀를 기울인다. 20해 전이었어요. 제가 10살 때 우리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 불이 났었죠.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 연기 냄새에 깼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확 밀려왔죠. 저는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때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소방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은. 강민주는 먼 곳을 바라본다. 20해 전 그날 밤을 그 아저씨가 저를 업고 뛰어나왔어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도 구해냈고요.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셨어요. 불이 난 걸 제일 먼저 발견하고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주민들을 구하셨던 거죠. 박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같은 경비원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드렸겠네요. 강민주는 고개를 떨군다. 그게 못했어요. 네. 그날 밤 그분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구하러 들어가셨어요. 5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다고. 그런데 강민준의 목소리가 잠긴다. 그때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분은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박철수는 할 말을 잃는다. 강민주는 눈시울을 붉힌다. 우리 가족은 살았어요.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하지만 저는 그분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을음 투성이의 얼굴, 저를 업고 뛰던 그 등. 그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분은 가난한 경비원이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유족들은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그럼 그 뒤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분이 왜 저를 구했을까? 저 같은 애송이를, 모르는 남의 자식을 왜 목숨을 걸고.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쥔다. 답은 간단했어요. 그분은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재벌이고 누가 가난한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거예요. 박철수는 강민준을 바라본다. 청년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분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받든 안 받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빚을 갚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주신 목숨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강민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박철수는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심이 생긴다. 20해 전 은인에 대한 빚을 이렇게 갚고 있다니. 박철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다. 강민준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까? 아니면 세상에 알려야 할까? 이런 선행은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강민준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조용히, 혼자,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날 밤도 강민준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박철수는 관리실에서 나와 그를 맞는다. 또 오셨네요. 네, 경비원님. 둘은 이제 서로를 인식한다. 박철수는 강민준의 차를 지켜보고 강민준은 박철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묵계가 형성된 것이다. 어느 날 박철수는 용기를 내어 강민준에게 제안한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강민준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도시락 나르는 것만이라도 정말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단호한 거절.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민준을 응원한다. 며칠 후 박철수는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 강민준이 평소보다 더 많은 가방을 들고 온다.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무슨 일일까? 그날 밤 박철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따라간다. 골목에 도착한 강민준. 그런데 이상하다. 노숙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다. 10명이 넘는다. 형씨, 오늘 사람이 많아요. 한 노숙자가 말한다. 강민준은 씁쓸하게 웃는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요. 더 많이 준비해왔어요. 강민준은 가방에서 도시락과 함께 두꺼운 담요를 꺼낸다. 하나씩 나눠주며 말한다. 이거라도 덮고 주무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노숙자들은 눈물을 글썽인다. 강민준은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담요를 건네고 일어선다. 그때 한 노인이 그의 손을 붙잡는다. 고맙네, 청년.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네 이름이라도 알려주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강민주는 고개를 젓는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힘내세요. 봄은 꼭 옵니다. 박철수는 숨어서 그 광경을 본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강민준이 돌아간 후 박철수는 노숙자들에게 다가간다. 저 젊은이 언제부터 왔어요? 한 노숙자가 대답한다. 한 반년 됐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매일 밤 오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안 빠지고. 대단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린 처음엔 의심했어요. 무슨 속셈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바라더라고요. 이름도 안 밝히고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하고. 다른 노숙자가 거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배만 채우는 줄 알았는데.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강민주는 특별하다. 세상이 잊어버린 가치를 지키고 있다. 다음 날 박철수는 강민준을 기다린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강민준.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경비원님? 박철수가 관리실 앞에 서 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강민주는 봉투를 열어본다.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쪽지. 젊은 양반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이 돈으로 도시락 몇 개라도 더 사세요. 같은 경비원으로서 강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경비원님, 괜찮아요. 제가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0해 전 그 경비원분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다. 세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 박철수는 강민준의 어깨를 토닥인다. 힘내요. 젊은 양반.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당신이 하는 일은 귀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볍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박철수는 관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강민준의 뒷모습. 그는 중얼거린다. 잘하고 있어요. 젊은 양반. 그 경비원분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이후 박철수와 강민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된다. 매일 밤 강민준이 도착하면 박철수는 조용히 손을 흔든다. 강민준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한다. 박철수는 가끔 관리실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둔다. 새벽에 돌아오는 강민준을 위해. 강민준은 고마워하며 한 잔씩 마신다. 그리고 짧게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은 어땠어요? 다들 건강해 보이셨어요.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네요. 이런 대화가 이어진다. 박철수는 강민준의 일상을 조금씩 알아간다.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노숙자들을 챙기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어느 날 강민준은 박철수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꺼낸다. 경비원님,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요? 도시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 정말 필요한 건 일자리거든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강민준의 눈에는 결의가 보인다.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강민준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회사에 제안서를 낸다. 노숙자 자활 지원 프로그램. 간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 하지만 반응은 차갑다. 회사 임원들은 고개를 젓는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다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요.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강민준은 좌절하지 않는다. 계속 설득한다. 데이터를 모으고 성공 사례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박철수는 그런 강민준을 응원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고맙습니다. 경비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나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온다. 회사 회장,
강민준의 큰아버지가 그의 제안서를 직접 본다. 조카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한 회장은 결정을 내린다. 시범적으로 해보게. 5명 정도 뽑아서. 강민준은 기쁨에 겨워 박철수를 찾아온다. 경비원님. 됐어요. 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는다. 작은 승리지만 큰 의미가 있다. 강민주는 그날 밤 노숙자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형씨?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처음엔 간단한 일이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노숙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정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한다고요? 네. 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세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린다. 이럴 수가.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들도 울먹인다. 희망.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 강민주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준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박철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본다. CCTV 화면으로. 가슴이 뭉클하다. 저 청년이 만들어가는 변화. 작지만 확실한 변화. 며칠 후, 강민주는 박철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한다. 경비원님, 혹시 저희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멘토요? 네. 경비원님은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 직장 생활하는 법,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철수는 당황한다. 제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경비원인걸요. 아니에요. 경비원님은 특별하세요. 저를 이해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박철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해보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5명의 노숙자가 회사에 출근한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강민준과 박철수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한다. 박철수는 일주일에 2번 회사를 방문한다.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직장 생활의 에티켓,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힘들 때 견디는 법. 인생은 긴 거예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나을 수 있어요. 경비원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평생 일하며 배운 거예요. 꾸준함이 답이에요. 강민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본다. 박철수와 노숙자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석 달이 지난다. 5명 모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회사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다. 10명, 20명으로. 강민주는 박철수에게 말한다. 경비원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젊은 양반이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냥 거들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경비원님이 없었으면 저도 포기했을지 몰라요. 혼자였다면. 박철수는 강민준의 어깨를 토닥인다. 우리가 함께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궤도에 오르면서 강민준의 일상도 조금씩 바뀐다. 여전히 매일 밤 도시락을 돌리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중 몇몇이 자발적으로 함께한다. 형씨, 우리도 돕고 싶어요. 받기만 하는 건 미안하잖아요. 강민주는 감동한다. 도움을 받던 이들이 이제는 다른 일을 돕는다.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강민준과 프로그램 참가자들, 그리고 새로운 노숙자들. 박철수도 함께한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강민준이 말한다.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동안 25분이 새 출발을 하셨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강민준은 계속한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민준은 박철수를 바라본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철수는 쑥스러워한다. 강민준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는다. 경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비원님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그때 한 노인이 나선다. 저기, 형씨,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노인은 다른 이들을 둘러본다.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른 분들 도시락을 사고 싶어요. 노인은 봉투를 내민다. 강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여러분, 우리도 받기만 할 순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강민주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뚝 떨어진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철수도 감동한다. 이게 진짜 변화다. 단순히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그날 밤 모두가 함께 도시락을 나눈다. 더 이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분이 없다. 그저 함께하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 며칠 후 강민주는 박철수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다. 경비원님, 제가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20해 전 저를 구해주신 그 경비원분의 가족이요. 박철수는 놀란다.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네. 그때 유족들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찾아보셨는데 연락이 안 됐대요.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찾으려고요? 강민주는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꼭 찾고 싶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철수는 강민준의 진심을 느낀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경비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정말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박철수는 동료들에게 연락한다. 20해 전 화재로 순직한 경비원. 그의 가족을 찾는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름 만에 실마리를 찾는다. 옛 동료 경비원이 기억한다. 순직한 경비원의 이름은 김동철. 아내와 아들 하나를 두고 떠났다.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박철수는 더 파고든다. 주민등록, 전화번호, 주소. 하나하나 추적한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다. 젊은 양반, 찾았어요. 박철수가 흥분해서 말한다. 강민준도 뛰어온다. 정말요? 어디 계세요? 지방에 계시더라고요. 경기도 쪽. 연락처도 알아냈어요. 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경비원님.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빨리 찾아가 보세요. 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강민주는 다음날 바로 출발한다. 박철수도 함께 간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난다. 강민주는 문 앞에서 망설인다. 20해 만의 만남.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박철수가 등을 토닥인다. 용기 내세요. 강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나온다. 누구세요? 혹시 김동철 씨의 부인이신가요? 여성의 표정이 굳는다. 동철이는 제 남편이었어요. 벌써 세상을 뜬 지 20해가 됐는데.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분이 구해주신 아이입니다. 여성은 놀라 강민준을 바라본다. 뭐라고요? 20해 전 아파트 화재. 그때 제 나이 10살이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당신이 그때 그 아이였어요? 네. 평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여성은 주저앉는다. 강민준도 함께 무릎을 꿇는다. 박철수는 조용히 지켜본다. 제 남편이 당신을 구했다고요? 네. 그분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영웅이셨어요. 여성은 울음을 터뜨린다. 20해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쏟아진다. 거실로 들어선 강민준과 박철수, 김동철의 부인,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른다. 낡은 가구, 색바랜 벽지. 이 집은 시간이 멈춘 듯하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박순자가 조용히 말한다.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고, 아들은 아직 어렸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민주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네, 고향이었거든요. 서울에선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 생각만 나고,
박순자는 눈물을 닦는다. 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공장에서 일해요. 근처에. 지금은 출근했을 거예요. 강민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요? 제 마음입니다. 그동안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박순자는 봉투를 열어본다. 두툼한 현금 뭉치.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젓는다. 안 돼요. 이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받아주세요. 제 아버지도 원하셨어요. 그때 보상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게 평생 한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주신 목숨으로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드려야 할 거예요. 박순자는 울먹이며 봉투를 받는다. 강민주는 계속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돕고 싶어요. 아드님이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이럴 수가. 박철수가 차분하게 말한다. 사모님, 이 젊은이는 진심이에요. 20해 동안 계속 은인을 찾아다녔어요. 박순자는 강민준을 바라본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당신이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구한 아이였군요. 네, 제가 그 아이입니다. 남편이 그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박순자는 먼 곳을 바라본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 그게 내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다시는 나오지 못했어요.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연기와 불길, 그리고 자신을 업고 뛰던 그 등. 그분은 영웅이었어요. 진짜 영웅.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박순자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킨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의 사진. 김동철. 환하게 웃는 얼굴.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경비원도 중요한 일이라고. 사람들을 지키는 거라고. 박철수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같은 경비원으로서 자부심과 슬픔이 교차한다. 훌륭한 분이셨네요. 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떳떳했어요. 자식한테도 항상 말했죠.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강민주는 눈물을 참는다. 그 가르침대로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현관문이 열린다. 젊은 남자가 들어선다. 땀 범벅이 된 얼굴. 작업복 차림. 엄마, 일 끝나고. 손님이세요? 박순자가 서둘러 일어선다. 민수야, 이분들은. 강민준도 일어난다. 김민수, 김동철의 아들. 자신과 비슷한 나이.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강민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박순자가 설명한다. 민수야, 이분이 20해 전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구한 그 아이야. 김민수의 표정이 굳는다. 뭐라고요? 네, 그때 저를 구해주신 게 바로 영웅이셨어요. 김민수는 강민준을 빤히 바라본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친다. 아버지가 당신을 구했다고요? 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김민수는 주먹을 쥔다. 강민주는 그 분노를 이해한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고맙다는 말이나 들으러 왔어요. 민수야? 박순자가 말리지만 김민수는 계속한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구하느라. 그 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돌아와요? 우리가 겪은 고통이 없어져요? 민수야, 그만해. 박순자가 소리친다. 하지만 김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저는 20해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강민준이 조용히 말한다. 그분께 감사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가 돼요? 아버지는 안 계신데. 알아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강민주는 김민수를 똑바로 바라본다. 아버지가 주신 목숨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매일 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김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무슨 말이에요? 강민주는 자신이 해온 일들을 이야기한다.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 박철수가 거든다.
이 친구는 특별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조용히 선행을 베풀어요. 영웅의 아들분도 그랬잖아요. 김민수는 말없이 듣는다. 강민준이 계속한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희생정신. 그게 제 삶의 방향이 됐어요. 아버지는 제게 목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위했던 그 모습이.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게 제 평생의 스승이에요. 김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는다. 강민준도 조심스럽게 자리한다. 박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더 끓인다. 박철수는 두 청년을 번갈아 바라본다.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김민수는 액자 속 아버지를 바라본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았죠.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경비원 월급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하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리 힘든 날도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좋은 아버지셨네요. 네, 제게는 세상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김민수는 주먹을 쥔다.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불 속에서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견디기 힘드셨겠어요. 10살짜리 꼬마였어요. 저도 당신처럼. 근데 당신은 살았고 저는 아버지를 잃었죠.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다. 김민수가 계속한다. 그 후로 모든 게 힘들었어요. 엄마는 매일 울었고 저는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아버지 없는 애라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돼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격해진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크다. 저도 당신처럼 살고 싶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하지만 우리는 가난했고, 저는 공부를 포기해야 했어요. 강민주는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박순자가 차를 들고 나오며 말한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고. 하지만 아주머니, 민수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생명을 구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돌린다. 박철수가 조용히 말한다. 제 생각에는요. 영웅의 아들분도 아버지를 닮으신 것 같아요. 네, 화가 나셨잖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끝까지 거칠게 대하진 않으셨어요. 그게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김민수는 박철수를 바라본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도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강민준이 다시 입을 연다. 저는 아버지를 직접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밤 노숙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생각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처럼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까? 강민주는 눈물을 닦는다. 저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요. 제가 받은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김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묻는다. 정말 매일 밤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준다고요? 네, 반년째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뭔데? 처음엔 속죄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산 목숨, 헛되이 쓰지 말아야겠다고. 강민주는 김민수를 똑바로 본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알았어요. 이게 속죄가 아니라는 걸.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걸. 아버지는 경비원이었지만 진짜로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분명 들으셨을 거예요. 박철수가 말한다. 영웅께서는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자신이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박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이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구했다는 게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강민주는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평생 갚으려고 노력할게요. 김민수는 천천히 일어선다. 강민준도 따라 일어선다.
두 청년이 마주 본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김민수가 먼저 말한다. 당신 잘못이 아닌데 당신한테 화풀이 했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당신을 원망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 당신을. 강민주는 김민수의 손을 잡는다. 이제 그만 원망하세요. 저도 아버지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함께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김민수는 놀라 강민준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 함께 하실래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박철수가 거둔다. 좋은 생각이에요. 영웅의 아들과 영웅이 구한 아들이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강민준이 말한다. 김민수는 망설인다. 저는 당신처럼 돈이 없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리고 제 회사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그렇게 벌어서 함께 쓰는 거예요. 박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잡는다. 민수야, 내 아버지도 원하실 거야. 화를 품고 사는 것보다 사람을 돕며 사는 게 낫다고. 김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해볼게요. 아버지를 위해서. 강민주는 환하게 웃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청년은 악수를 나눈다. 20해 만의 만남. 슬픔과 원망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강민준과 김민수는 자주 만난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진다. 같은 나이, 비슷한 고민,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 김민수는 강민준의 회사에 입사한다. 처음엔 단순 업무부터 시작하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빠르게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강민준과 함께 노숙자들을 찾아간다. 형, 저분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야 하죠? 그냥 친구라고 하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 두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나눠준다. 노숙자들은 김민수를 반긴다. 형씨, 친구분이에요? 네, 이제 함께 올 거예요. 잘 됐네요. 혼자 하시는 거 안쓰러웠는데. 강민준과 김민수는 서로를 보며 웃는다. 박철수도 가끔 함께한다. 셋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김민수가 놀라워한다. 도시 곳곳에 계세요. 우리가 안 보고 지나칠 뿐이죠. 강민준이 대답한다. 그들은 계속 걷는다. 어두운 골목, 다리 밑, 공원 벤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위와 싸우는 사람들. 어느 날 김민수는 강민준에게 제안한다. 형, 우리 프로그램을 더 키워볼까요? 어떻게요?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만 하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참여시키면 어떨까요? 강민준은 눈이 빛난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김동철 재단 같은 거.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씨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형이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두 사람은 실행에 옮긴다.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강민준의 아버지, 강상무도 적극 지원한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키워주셨으니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난 자랑스럽다. 재단이 출범한다. 김동철 기념재단. 20해 전 순직한 영웅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조직. 여러 기업이 동참한다. 첫 사업은 노숙자 자활 지원 확대.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직업 훈련, 주거 지원, 의료 서비스. 김민수는 재단의 실무를 맡는다. 강민주는 대외 협력을 담당한다. 박철수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노숙 생활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궤도에 오르면서 언론의 관심도 커진다. 처음엔 조용히 하려 했지만 이제는 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려면 알려야 하니까.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다. 밤의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민준 씨와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강민주는 망설인다.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김민수가 말한다. 형, 이제는 알려도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려면.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도 함께 나가잖아요.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된다. 그들의 일상, 노숙자들과의 만남, 재단 활동, 그리고 20해 전의 이야기. 박순자도 인터뷰에 응한다. 남편은 평범한 경비원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영웅이 됐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아이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게.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반응은 뜨겁다. 시청자들은 감동한다. 댓글이 쏟아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진짜 부자는 저런 사람이네요. 김동철 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재단으로 후원금이 밀려든다. 강민준과 김민수는 바빠진다. 좋은 의미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사람이 재단을 찾아온다. 70대 노인.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맑다. 제가 20해 전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강민준과 김민수가 놀라 노인을 본다. 네. 그때 김동철 씨가 마지막으로 구하려던 사람이 접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5층에 혼자 살던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저를 구하러 왔다가. 그럼. 네. 제 때문에 돌아가셨죠. 노인은 눈물을 흘린다. 20해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제가 살려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강민주는 노인의 손을 잡는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선택하신 거예요. 할머니를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셔서. 김민수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노인은 한참을 운다. 강민준과 김민수는 그저 노인의 손을 잡아준다. 박철수도 함께 앉아 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박철수가 조용히 말한다. 영웅은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할머니, 그분께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제가 사는 동안 계속 기부할게요. 강민주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린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재단이 있어서.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난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백 명을 돕는 조직으로 성장한다.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 무료 급식소, 임시 쉼터, 직업훈련장. 김동철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다. 강민주는 이제 재벌 2세로서가 아니라 사회운동가로 알려진다. 언론은 그를 밤의 천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다.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빚을 갚고 있을 뿐이에요. 김민수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된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이제는 아버지의 정신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 그의 열정은 모든 직원에게 감동을 준다. 박철수는 정년퇴직 후 재단에서 전임으로 일한다. 경비원 생활 40년의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저는 평생 경비원으로 살았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 대기업 회장들, 유명 인사들. 그들도 동참하고 싶다고 한다. 김동철 재단의 일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강민주는 환영한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네요. 재단의 사업이 확장된다. 노숙자뿐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뻗는다. 김민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멘토링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멘토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진로 상담, 학습 지원, 정서적 지지. 좋은 생각이에요. 어린 시절 멘토가 있었다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를 잃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다면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죠.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든다. 대학생, 직장인, 은퇴자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청소년들을 돕는다. 강민준도 직접 멘토가 된다. 한 고등학생을 맡는다. 편부 가정에서 자라는 가난하지만 꿈이 큰 아이. 형, 저도 나중에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받은 도움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돼. 저는 돈이 없는데 도움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빛난다. 강민주는 자신이 10살 때를 떠올린다. 김동철에게 구조된 그날 밤. 그리고 다짐한다. 이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재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조직들이 생긴다. 전국 각지에서 강민준과 김민수는 기뻐한다. 우리 혼자가 아니네요. 네, 이제 운동이 됐어요. 사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다. 대통령이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정말요? 대통령님이? 네, 김동철 재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신답니다. 강민준과 김민수는 청와대로 간다. 대통령은 직접 나와 맞이한다. 두 분의 활동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희망적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김동철 씨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네요. 그분도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 김민수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들이 이렇게 상까지 받았어요. 강민준도 함께 운다. 영웅께서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박순자도 서울로 온다. 아들을 만나 포옹한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잘하고 있어. 박순자는 강민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이끌어줘서. 아니에요. 민수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길을 보여줬잖아요.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다. 저도 영웅이 길을 보여주셔서 가능했어요. 모든 게 영웅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재단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 축하 파티. 하지만 화려하지 않다. 소박한 식사, 따뜻한 대화. 그들의 방식대로 박철수가 건배를 제의한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인 분을 위해, 김동철 영웅을 위해, 김동철 영웅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든다. 강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빛난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느껴진다. 영웅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바람이 분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강민주는 미소 짓는다. 또 1년이 흐른다. 재단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확장한다. 김동철의 정신, 그 이름이 세계로 퍼져나간다. 강민주는 35이 됐다.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했다는 평도 있지만 그는 만족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김민수도 같은 나이. 이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다. 형,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만의 힘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해줬으니까. 두 사람은 재단 사무실 창밖을 바라본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박철수는 이제 70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다. 매일 재단에 나와 일한다. 경비원님, 이제 좀 쉬세요. 뭘,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젊은 양반들,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사는 동안은 계속할 거예요. 강민준과 김민수는 웃는다. 박철수의 열정은 그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편지가 온다. 필체가 어설프다. 아이가 쓴 듯하다. 형님들에게. 저는 10살 민지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랑 살아요. 가난해서 힘들었는데 재단에서 도와주셔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커서 저도 형님들처럼 사람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래서 하는 거구나. 네. 우리가 돕는 게 단순히 지금뿐이 아니에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커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겠죠. 김민수도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가 형을 구했고, 형이 저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저 아이를 돕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천이 연쇄. 끝이 없는. 두 사람은 민지를 만나러 간다. 작은 아파트.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 민지는 수줍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민지야. 편지 고마웠어. 민지는 환하게 웃는다. 강민주는 그 미소에서 희망을 본다. 민지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선생님요. 어려운 아이들 가르치는. 대단하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제가 도움받았으니까요.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어요. 강민준과 김민수는 서로를 본다. 감동한다. 이 어린아이가 벌써 알고 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 민지야, 우리가 계속 도와줄게. 내가 선생님 될 때까지. 정말요? 응. 약속해. 민지는 두 사람에게 안긴다. 작지만 따뜻한 포옹. 그날 밤, 강민준과 김민수는 오랜만에 그 골목을 찾는다. 처음 도시락을 돌리던 그곳. 이제는 많이 변했다. 재단에 쉼터가 생겼고,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자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 명은 남아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그들을 위해 두 사람은 계속 찾아온다. 형씨들, 오늘도 왔네요. 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좋죠. 덕분에 도시락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나눈다. 예전처럼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을 향한 마음. 돌아가는 길, 주차장. 박철수가 기다리고 있다. 경비원님,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이요? 처음 젊은 양반을 봤을 때요. 고급차 타고 오는데 옷은 허름하고 궁금했죠. 강민주는 웃는다.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수백 명과 함께하고 경비원님 덕분이에요. 경비원님이 응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젊은 양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박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영웅도 보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세 사람은 함께 하늘을 본다. 별이 총총하다. 그중 하나가 유독 빛난다.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강민준이 조용히 말한다. 영웅님, 저 잘하고 있죠? 당신이 주신 목숨, 헛되지 않게 쓰고 있죠?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김민수도 말한다. 아버지, 저도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 계속 걷고 있어요. 박철수는 두 청년의 어깨를 감싼다. 두 분 다 훌륭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순간. 한 영웅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알 것 같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웃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었는지. 강민주는 다짐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가리라. 김동철이 보여준 그 길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김민수도 다짐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평생 이 일을 하리라.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리라. 박철수도 다짐한다. 남은 인생, 이 두 청년과 함께 걸으리라.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만들리라. 밤은 깊어간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다.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김동철의 정신은 이제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 그리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 강민준이 증명했고, 김민수가 이어갔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한다. 주차장을 떠나는 세 사람의 뒷모습. 그들의 그림자는 길고도 길다. 마치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의 별 하나가 더 밝게 빛난다. 김동철의 영혼. 그는 웃고 있다. 자신이 구한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며 잘했다, 아들들아. 정말 잘했어. 바람에 실려 그 말이 들리는 듯하다. 세 사람은 멈춰 서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계속할 것이다. 사람을 돕는 일을, 희망을 만드는 일을, 사랑을 나누는 일을.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김동철이 시작했고 강민준과 김민수가 이어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선의 여정.